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알레시아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한국 대학교의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제가 많고 많은 나라들 중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한 기적의 국가고 자원이 하나도 없음에도 인적 자원 하나로만 인류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거든요. 이런 한국의 발전사는 제 꿈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숙박시설 몇 채가 있고 제가 준비가 되면 건물들을 물려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잘 나갔던 저희 가족의 숙박시설 사업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에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뒤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갖고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빠는 제 한국 유학을 무척이나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아빠는 매일같이 한국 같은 후진국이자 시민의식도 형편없는 국가에서 대체 뭘 배우냐며 다시 피렌체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직접 살아본 저는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선진국이고 시민의식도 훨씬 높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빠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으로 떠난 이후 아빠의 쇠락하던 숙박 사업은 바닥을 모르고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아빠는 그 원인을 한국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피렌체는 유럽인들이 주로 찾는 관광지였으나 최근 들어 동양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빠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피렌체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부터 피렌체가 점점 망가지고 있고 자신의 사업도 안 풀리기 시작하셨다며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아빠는 한국인들은 입퇴실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입실 시간보다 3시간은 빨리 와서 들여보내달라고 아우성쳤고 퇴실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나가지 않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꼭 별점을 깎고 안 좋은 후기를 작성했는데 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기에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죠. 심지어 언제 한 번은 숙소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는 검침원의 전화가 온 적도 있다고 했는데요. 놀란 아빠는 숙소로 황급히 뛰어들어갔고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퇴실한 숙소에는 물이란 물은 전부 틀어져 있었고 창문이 열려 있음에도 난방이 가장 덥게 틀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아빠가 서비스 차원에서 구비해놨던 샴푸와 바디샤워도 전부 짜놓고 갔는데 이건 도난 방지를 위해 잠가놓은 상태였기에 일일이 손으로 펌프질했다는 뜻이죠. 결국 이들은 3일만을 묵고 갔는데 물 100톤을 사용했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은 난방비 등을 포함하면 아빠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시설에 묵었던 한국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들은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당신들이 먼저 턱없이 비싼 숙소비를 책정했고 나는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물을 틀어놨을 뿐이야. 어차피 그래봤자 당신에겐 남는 장사 아니야? 도대체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과 이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만행을 벌이는 건지 아빠는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말문이 막혔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빠는 이런 식으로 돈이 아깝다며 물을 틀어놓고 간다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화를 내셨는데요. 사실 한국인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이건 한국인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숙박시설을 사용한 뒤 침구까지 정리하며 방 청소까지 마친 후에야 퇴실하는 매너 있는 사람들이기에 저는 아빠가 겪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아빠는 제 말에 정색을 하실 뿐이었죠. 아빠는 한국인의 짓이 틀림없다며 물론 여권검사는 못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고 한국인이니 웰컴 드링크나 가격 할인을 해줄 수는 없냐는 황당한 제안까지 건넸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아빠는 저가의 숙소를 많이 파는 박리담회식 정책으로 사업을 하고 계셔서 손님들의 여권을 일일이 검사해보는 등의 엄격한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구두로 국적이나 이름 등을 메모해두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게 다죠. 어쨌든 저는 아빠에게 한국인들은 절대로 공짜를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무료를 권해도 거절하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그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한국은 가난한 국가답게 한국인들은 머리도 제대로 안 감고 도대체 언제 씻고 안 씻었는지 몸에서는 악취가 가득했으며 사람들의 키도 상당히 작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CCTV에 포착된 민폐 단체 관광객 사진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저는 이들이 한국인을 사칭한 중국인임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고 숙소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촌스러운 패션과 왜소한 키와 체격은 이들이 확실한 중국인임을 보여줬죠. 따라서 저는 아빠에게 이들은 중국인이며 앞으로 여권 검사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저가숙소 시스템상 여권 검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제가 한국 유학을 이어나가기 위해 엄한 중국인을 욕보인다며 당장 돌아오라는 말씀만 되풀이하시더군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제가 아빠의 고집에 질려서 답장을 하지 않자 아빠는 한국에 있는 숙소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이탈리아로 끌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아빠에 의해 꼼짝없이 이탈리아로 끌려가려던 찰나 저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건 바로 아빠가 봤던 동양인들이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인들 스스로가 증명하게끔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한국의 지하철을 구경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대중교통은 싫다며 기겁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나 유럽의 지하철에서는 온갖 범죄가 일어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한국의 대중교통도 유럽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셔서 이 먼 길을 택시를 타고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갈 땐 가더라도 한국의 지하철만이라도 한번 이용해보자고 했고 그렇게 아빠는 억지로 한국 지하철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한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하셨는데요. 한국인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부 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대중교통에서는 줄 따위는 서지 않고 내리는 사람이 채 내리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로 뛰어들어서 엄청난 무질서와 싸움이 일어나곤 합니다. 또한 여기에 소매치기단도 합세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줄을 서고 내리는 사람이 전부 내린 후에야 지하철에 탑승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줬을 뿐더러 이러한 군중 속에서도 소매치기 따위는 전혀 없다는 듯 가방을 전부 앞으로 메지 않고 뒤로 메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무척이나 놀라셨는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전에 분노한 채 한국을 욕하던 사람은 대체 어디 갔는지 지하철에 탑승한 아빠는 그저 순한 양이 되어 조용히 입을 다무셨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아빠의 키는 176cm로 이탈리아의 평균 신장보다 큰 키였는데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아빠보다 작은 키를 가진 남자는 눈을 씻고 봐도 도저히 볼 수 없었고 아빠는 큰 키의 한국인들에게 둘러싸여 그만 아이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신장이 180cm가 넘는 남자들을 찾아보기란 꽤나 어렵지만 한국에서는 180cm는커녕 지하철 위에 짐 보관대에 머리가 닿는 남자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고 결국 아빠는 걸리버를 보는 난쟁이들처럼 얼이 빠진 채 한국 남자들의 가슴팍만을 응시하실 뿐이었죠. 저 또한 큰 키의 한국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이내 가려지고 말았고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온 두더지 가족은 잠깐의 이별 뒤 목적지에 도착해서야 상봉하게 되는 눈물겨운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인들의 큰 키를 직접 목격하신 아빠는 넋이 나가신 채 혼잣말만을 중얼거리셨어요. 말도 안 돼. 아시아인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지? 통계적으로도 유럽인은 아시아인보다 훨씬 신장이 크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은 뭘 먹고 자랐길래 저렇게 체격이 큰 거야?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군. 아빠는 그렇게 걸음을 재촉하시다가 광장 근처의 의자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의 경험이 꽤나 충격이 크셨는지 아빠는 20여 분 동안이나 입을 벌린 채 어딘가를 응시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죠. 알레시아, 한국 여자들의 다리 좀 봐. 한국 여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리가 길고 예쁜 거니? 마치 포토샵으로 다리만 길고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것 같구나. 분명 동양인들은 피부도 까무잡잡하고 다리도 짧은 체형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던 거니? 그랬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남자 아니랄까봐 아빠는 그동안 여자 구경을 하고 있던 거였죠. 저는 그런 변태 같은 아빠를 질책했습니다. 아빠, 저 여자 옆에 있는 중학생 소년 안 보여요? 지금 아이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미쳤어요? 그러자 아빠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아니, 저 얼굴이 중학생 자녀를 둔 아이 엄마의 얼굴이라고? 알레시아, 그녀는 너보다도 어려 보이는구나. 아빠는 딸에게 못하는 말이 없었고 그렇게 제게 등짝을 마구잡이로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셨어요. 확실히 내가 이탈리아에서 겪었던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니었던 것 같구나. 한국인들은 다들 패션 감각도 좋고 키와 체격도 모델 같거든. 내 숙소에서 진상을 부려대던 동양인들과는 외적으로도 시민의식도 확연히 달라. 아빠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았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침을 흘리며 한국 여자들을 관찰하는 민망한 모습을 보였어요. 알레시아, 한국 여자들은 피부가 왜 이리 좋은 거니? 너도 한국 여자들에게 좀 배워야 할 것 같구나. 알레시아, 나는 지금껏 뚱뚱한 한국 여자들을 본 적이 없어. 이건 타이어 몸인 이탈리아 여자들과는 전혀 다르구나. 아,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유부남이 이런 망언을 해대다니. 저는 이런 아빠에게 복수를 감행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의 고등학교에 가보는 거였습니다. 제 경험상 한국 남자는 고등학생들조차 신장이 180cm가 넘는 경우가 많고 아빠에게 한국인들은 고등학생들조차 아빠보다 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절망감을 안겨줄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마침 한국 고등학교의 하교 시간인지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아빠는 하교 중인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보더니 갑자기 침묵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들은 얼핏 봐도 아빠보다 머리 2개는 차이 날 정도로 키가 컸고 어깨도 아빠보다 한 뼘은 더 넓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 아빠는 그러한 한국 고등학생들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보고 그만 넋이 나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빠를 골탕 먹이기 위해 말을 걸었는데요. 한국 고등학생보다 작은 아빠인데 10년 전이라고 한국 여자들이 아빠에게 말이나 걸겠어요? 꿈 깨시고 빨리 이탈리아로 돌아가세요. 그러자 아빠는 고등학생보다 왜소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우셨는지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셨죠. 알레시아, 키가 저렇게 큰데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니? 그들은 분명 회사원일 거야. 하지만 그들은 전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아빠는 한국의 학생들은 전부 교복을 입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눈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스쿨이라고 쓰여있는 영어 표지판을 가리켰고 표지판을 본 아빠는 상처를 받으신 듯 고개를 푹 숙이셨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푼 아빠는 그제야 한국에서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하셨는데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도시 인프라도 이탈리아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에 아빠는 그동안 자신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며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감탄하시더군요. 또한 아빠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인품을 보고도 놀란 눈치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인들은 관광객들만 보면 바가지를 씌우려 하고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해도 귀찮다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저희 부녀가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하나같이 먼저 다가와서 사진을 찍어주는 호의를 베풀어줬거든요. 또한 식당에서도 바가지는커녕 밥그릇에 머리를 파묻고 정신없이 한식을 즐기시는 아빠를 본 식당 주인분들은 외국인이 한식을 잘 먹는다며 음료수나 음식 등 푸짐한 서비스를 주시며 저희를 감동시켜 주시기도 했죠. 그렇게 저를 끌고 가기 위해 한국에 온 아빠는 오히려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한국에 대한 애착을 보이셨는데요. 심지어 저보고 빨리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으라며 자신은 한국으로 은퇴 이민을 오겠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는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니 한국에 가지 말고 피렌체에서 평생을 함께 살자더니 역시 이탈리아 남자는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하루 만에 돌아가려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눌러앉으시게 된 아빠는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가시게 됐고 저는 아빠를 지하철까지 배웅해드렸는데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큰 한국 남자들에게 가려져 간신히 손만 흔드시는 아빠를 보니 뭔가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공부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인종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라니 자랑스럽기도 했네요. 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3달 뒤 아빠에게 문자 한 통이 왔는데 한국을 방문한 뒤 사업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소식이었어요. 아빠는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을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고 한국인 구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직원들에게 뿌렸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던 중국인들은 여권을 요구하면 하나같이 말을 얼버무리며 도망갔고 그렇게 중국인들이 사라지니 무개념 손님들도 많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완전한 한국 팬이 되어버리신 아빠는 한국인 손님이 올 경우 웰컴 드링크와 간식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아빠의 업체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뒤부터는 숙소의 평판과 질이 올라갔다고 했어요. 침구류에 오줌이나 대변을 싸놓고 도망가는 중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숙소를 사용하긴 한 건지
늘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줬고, 그렇게 한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뒤로 숙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어서 더욱 매너 있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선순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이 나라에 유학을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던 이탈리아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